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31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542포인트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어제보다 무려 1.5%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했는데요. 자, 미국은 2거래일 연속 급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것일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1930선 안착 회복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도 1%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가 여전하긴 하지만 국내 기관의 매수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되었다,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일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장중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는 1940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1930선 초반까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일단 단기 급락 시세는 완화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여진, 그러니까 장중 흐름이라든지 장초반 등락 과정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반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삼성물산, 건설주가 있는데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고려아연, 단기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시도로 염두에 두시고 1차 반등 목표치,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수대는 1960선, 즉 120주, 200주선 위치한 1960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안착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급락 분위기가 좀 잦아들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등락 과정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불확실성도 그렇고 국내 수급도 그렇고 대내외 변수들이라든지 모멘텀이 약해지는 그런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960선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벙마니를 좀 짧게 잡고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품별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단기 낙폭이 컸고 실적이 아직까지 견조한 금융건설, 철강 업종에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도 1.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진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달러 환율이 1,065원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90전 하락한 1,06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61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각 현재는 1,06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루 출발한 것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포지션 조정과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상품 통화들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와 실적에 대한 경계감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만이 강세로 반응했고요. 위험 통화들이 통상적인 약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이 개장하고 난 이후에는 오늘 새벽 뉴욕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새벽과는 달리 증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엔화의 약세와 함께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위험 통화들의 반등세가 제한되면서 달러 원의 하락세 역시 1,060원대 초반대에서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달러 원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해외 변수들의 흐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해외 변수들 가운데 달러 엔의 동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달러 엔은 오늘 새벽 106.69엔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꾸준히 반등하면서 시각 현재 107엔대 초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급락세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달러 엔 역시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아시아장에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달러 저가 매수 세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 달러 원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주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의 호조를 배경으로 오늘 저녁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로 반등한다면 달러 엔이 추가로 반등하면서 달러 원에게 동반 상승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이 1,060원대 초반대까지 하락하면서 방향성을 하락세로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추가 하락이 진행될 경우 1,059원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1,059원 수준까지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 이후에는 급락 조정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저가 매수로 인한 반등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김주익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주익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주익입니다. 네, 오늘장 단기 공략주로 가져온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 앞서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경험상으로 조차도 어떤 매매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다 버리고 싶을 때가 거의 대부분 바닥이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비성적 매도 위험 반드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게 마련이고요. 다만 시장 흔들림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제 용감하게 좀 매수에 가담했던 물량들은 짧은 수익으로 좀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흔들림에 좀 대비하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공략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공략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부스타입니다. 산업용 보일러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상반기 실적이 급증하면서 8월 이후 주가가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박스권은 이제 돌파한 상태고요. 급등 후 오늘 조정 재상승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좀 골라봤는데 종목 선정했을 때보다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약간 좀 조정, 눌림 이용해서 5,800원대 한번 좀 노려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조 시푸드입니다. 사조그룹 계열사로서 횟감용 참치 유통 및 완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사 빌딩 가치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본사 및 참치 억가도 회복이 되면서 본업의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자산 가치주로 분류되는 기관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한정부지, 그런 빌딩 가치만 해도 시총 거의 2배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지금 눌림 구간 아직 괜찮습니다. 5,700원을 팔다올 때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고요. 매수 가담하신다면 이전 몇 년 전 하락하기 시작했던 8,900원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라이콘입니다. 중소형 LCD 백라이트 유닉 생산업체고요. 세계적인 생산 이쪽에서 설비를 갖춘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및 애플 양사에 동시에 공급하고 있고요. 하반기 아이폰 6가 지금 대박으로 예년 수준의 매출이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가 부진 원인은 역시 삼성전자에 있었고요. 이미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3년 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가장 부각이 되는 구간입니다. 오랜 기간 국자 구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최근 조정 이용해서 신규 투자 자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한 상태고요. 일단 14,000원대, 14,000원 전후로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이 가격대 매수 들어가셔서 15,000원, 16,000원까지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중장기 추천주가 가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기업 내용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브레이크 마찰제 생산한 업체는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정비소에 가셔도 상신 브레이크 제품을 말씀하면 이게 프리미엄급으로 좀 형성되어 있고 가격이 약간 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연평균 10% 내의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률에 계속 꾸준하게 10% 내외의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관과 외국인의 직수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초말에도 거의 관심 없었던 그 외국인 매매도 그 당시 0.5%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3.8%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럼 대표적인 20개 우량주 전문 투자 기관들 신영자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회사 중국권의 성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어떤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보쉬, 그리고 경서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부품사로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고객사를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 매출만 해도 800억 원대,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43억 원이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중국 법인 매출 성장률이 보통 지금 30% 넘어서는 상태로서 앞으로 이쪽에 든든한 좀 어떤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현재가 근 2년의 역사는 좀 가장 싼 구간입니다. 최근 2년 241선 밑으로 하회한 적이 없었는데 기관 외인들의 단가도 지금 한 6천 중반에서 7천 초반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지금 가격대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팔려고 해도 진짜 10,000원은 넘겨야 그런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구체적 매매 전략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좋습니다. 7,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 가담하시며 목표가 전고점 최소 9,7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 지금 센TV 홈페이지 방문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종목도 부엌에 라이브 방송 무료 참여하시면 보다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주겠습니다. 네, 김중 멘토님께서 오늘 단기 공략주로는 부스타와 사조시푸드, 이라이콤 그리고 중장기 공략주로는 상신브레이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나마 오늘 좀 나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조금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요, 0.1%대 상승에 그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밀리는 듯 싶었지만 다시 잘 올라가 주면서요, 1.5% 이상의 현재 급등 흐름을 연출이 됩니다. 근데 워낙에 어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542포인트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딱히 결론 내리긴 힘들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반등일지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반짝 올라간다고 반등이다라고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대해서 좀 이번 주 내에 시장 내 반응들, 지표들의 움직임과 지수들의 움직임을 체크한 이후에 다시 조금 상황 봐가면서 매수를 하던가 대응을 하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급한 대응 자제 의견 드리고요. 시장 좀 천천히 보시라고 또 한 번 더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이 시간에요, 종목 상담 같이 제가 해드릴 건데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한세실업, SKCNC, 삼성중공업, 원익IPS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107만 8천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자면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차트 좀 볼게요. 자,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있는데 이틀 동안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까요? 최근 들 수급을 좀 봐야 됩니다. 최근의 수급은 보자면요, 기관들이 조금씩 어떻게요? 매수를 조금 해주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의 수급이 강한히 보여요. 근데 외인들은 조금 돌아서는 매도로 좀 돌아서는 느낌들이 조금 납니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자, 오늘장의 수급은 그런데 외인들이 수량이에요. 네. 금액으로 보면 좀 빠를까요? 자, 금액으로 외인들이 현재 129억, 기관들은 11억 정도의 매수를 보입니다. 기타 보면 좀 매도가 나가요. 아직 상승 쪽의 방향을 잡기에는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네.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는 좋아요.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 근데 기관들은 아직. 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긴 이르다. 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굉장히 큰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저는요, 삼성전자 100만원이 깨질 수 있다는 고민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4분기 재고떨이에 대한 부분 걱정이거든요. 4분기도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승 흐름은 단기적인 상승에 이때 언제처럼 9월 말이나 아니면 또 9월 중순경에 있었던 이런 상승분에 그칠 가능성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하긴 조금은 참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한세실험입니다. 자, 한세실험 뭐하는 회사입니까? 옷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디로? 미국 회사로 납품합니다. 갭이라는 옷 브랜드 아실 거예요. 미국 내 가장 이제 서민층이 두루두루 입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 쪽에 OEM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자, 4분기 때 의류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성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수기인 건 아시죠? 왜 그렇죠? 글로벌 지구 내에는요, 70% 이상, 80% 이상 사람들이요, 북반구에 삽니다. 북반구는 하반기가 춥습니다. 네, 그래서 성수기인데요. 상승으로 분위기가 지금 나오는 중에 한번 꺾였었어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 장의 수급 보니까, 수량으로 봐드릴게요. 외인이 93,000주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으로 23,000주가량. 자, 최근의 수급 볼까요? 최근의 수급은 외인의 매도세가 좀 심했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강화된 가운데, 오늘은 양매수가 잡힌다. 이 낙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를 느끼는 것인가. 그런데 약간 걱정인 것은 올라가다 말거든요. 조금 짜증이 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급하게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오늘장 전체 종목 중에서 수급이 그래도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양매수가요. 매력적인 종목이라 가지고 나와봤는데 조금 더 추이 지켜본 이후에 대응하는 건 어떨까. 급한 매수에 대해서는 좀 역시나 참아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CNC입니다. 자, SK CNC도 오늘 움직임은 없지만요. 수급적으로는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에요. 정말 계속 잘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조정이 나오고 21선까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자, 이제 상승 준비를 할 것인가. 계속 갈짓자를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자, 차트를 좀 볼게요. 21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한 번씩 반등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자주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워볼게요. 좀 잘 보이시게. 21선 라인, 여기 노란선 라인, 여기 포인트입니다. 아직 깨진 않았어요.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 그림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수급적에서 보자면 외인들이 매수를 7,000주, 기관이 4,000주. 하루 거래량이 오늘 4만 주예요. 가격도 20만 원이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나름 많은 물량입니다, 여러분. 외인과 기관 합쳐서 오늘 거래량에 대비해서 얼마? 4분의 1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사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 보자면 꾸준한 기관에서 외인은 매도세였는데 매수가 들어온다. 자, 상승 분위기를 한번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정을 좀 충분히 거쳤다는 판단.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얼마? 21선 깼다가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니까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23만 초반대 정도는 참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대응하셔도 되겠다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조선주 바닥을 확인했나요? 많이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에서 수급 포인트가 사실 지금형 구간대에 보자면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오늘장에서는 좀 양매수가 좀 강하게 잡혀주면서요. 4만 주 이상씩 매수가 들어왔어요.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조선주들 언제부터? 4분기부터, 아니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지는데,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가운데서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을 품기도 했고요. 자, 상승을 줄까요? 상승을 줄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마 빠지지 않고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살짝 고민이 되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말리진 않겠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포인트가 오늘보다는 좀 더 강해져야 돼요. 10만 주 이상을 잡혀야 됩니다. 기관이든 외인이든 양매수로 가서 20만 주, 10만 주 이상 잡혀주면 그때 한번 사보세요. 아마 조만간 올 것 같은데요. 그때를 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현재 구간대에서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애가 상승 주면서 수급 들어오면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죠. 마지막인데요. 원희가 IPS입니다. 자, 오늘 뭐 이 종목, 공개방송상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어제 하한가 마감했어요. 하한가를 아예 꽉 찬 하한가 마감한 게 아니라, 그냥 하한가가 호가창이 아래 있었는데, 그냥 살짝 걸치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현재 5% 급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실적 때문입니다.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외인이 68,000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71,000주 매수해줍니다. 기타 법인적 매도가 좀 잡히긴 하는데요. 워낙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최근의 추세에서 외인은 어제 투매성 물량을 던지긴 했어요. 아직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기관들은 매수 물량을 잡아줍니다. 오늘도 잡아줘요. 기타 법인 어제 산 거 오늘 고스란히 받아주네요. 단차 좀 쳤네요, 이 친구들. 물량 나간 거고, 그러면은 기관들이 물량 잡아주는 포인트. 상승 줄까요, 이거? 상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상승 줄까요? 상승 줍니다. 왜요? 실적이 좋은데 얼마나 좋다는 거야? 잘 보세요. 3분기 실적. 뭐 나와 있는 뉴스만 보면 됩니다. 여기 이런 게 볼게요. 뭐 이런 것들 보자고요. 자,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55% 늘어난 1,400억 이상, 영업이익은 220% 늘어난 300억 이상입니다. 그렇죠?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300억 이상이에요. 3분기만 영업이익이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이 상반기까지 얼마? 382억인데 작년에 얼마 했어요? 551억. 아까 얼마라고요? 300억. 782억인데 3분기까지 하면 벌써 작년치를 엄청 크게 뛰어넘습니다. 영업이익이요. 4분기까지 똑같이 300억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2배 이상. 분기가 아니라 연평균 연 기준 2배 이상의 실적을 보여줍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또 뭐요? 삼성 반도체 라인 투자권. 이게 이렇게 빠졌다고 겁먹을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원희가 IPS는. 매수를 후딱후딱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흐름이 이게 많이 올랐나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원희가 IPS 제가 뭐 이 시간에 종목을 최근에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희가 IPS 같은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셔야 되죠. 이런 가격은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길 당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 8617님 요즘 이 종목을 뭐 같은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도 정지현 멘토님께 상담이 들어갔던 종목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3,790원에 15% 8617님 보겠습니다. 3,790원 제일바이오. 네. 이게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가요? 이 종목 조류 독감 때문에 올라갔나요? 아마 그러겠죠? 근데 요즘에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가요. 3,790원에 사셨어요. 자, 여기 사셨어요. 그쵸? 최근에 사셨죠. 최근에. 어제 샀죠. 어제. 아니면 이때인데 솔직히 이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올 초에 사셨나요? 올 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사셨거나 아니면 오늘이신 것 같아요. 아마 어제 같습니다. 어제나 어제. 자, 걱정이 되시는데 이런 종목 왜 하세요?
걱정이 되시는데 왜 이런 종목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십니까? 예? 인간적으로 좀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실적은 보세요. 자, 잘 움직여줘요. 뭐 실적이 뭐 상당 편이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실적을 냅니다. 그냥 꾸준하게 매년 비슷한 실적을 내는 회사예요. 비슷한 실적을 내는 회사입니다. 비슷한 실적을. 대신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86억입니다. 그쵸? 자, 이 친구가 PER 10배를 받으려면 얼마? 순이익이 얼마요? 38억은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아니다. PER이 몇 배? 25배에서 30배짜리 종목이에요. 엄청난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쵸? 뭐 아무리 이쪽 쪽으로 좀 줄 수 있어요. 그쵸? 줄 수 있다고요. 네, 30배까지 근데 얘를 줄 수 있나? 그쵸? 자, 굉장히 지금 쫄리시잖아요. 진짜 쫄리시잖아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이런 좀 뭐 상담하지 마시고 이런 거 사놓고 뭘 상담을 해드리길 바랍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쫄리는 종목 사가지고 단타 치실 거면서 상담을 해가지고 저한테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상담하셨어요? 에? 알아서 하세요. 아셨죠? 상담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YB로드 5199님 1900원에 10% 보겠습니다. YB로드 1900원 10%. 자, 바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서 사셨습니다. 1900원에 10%.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상승을 줄 듯 안 줄 듯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인 거죠. 그렇죠? 뭐가 걱정이 되시나요? YB로드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286억. 286억 원짜리 사셨습니다. 제가 맘먹고 제 회원들한테 YB로드 30%씩 삽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가 난다고요. 현재창 잠깐 열어볼게요. 이 정도 호가창이면 하루 거래는 9만주예요. 실적 봅시다. 네, 실적은 좀 좋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순이익 부분은 작년에 24억 했는데 올해는 뭐 한 해 걸러 한 해가 실적이 좀 안 좋나 봐요. 영업이익은 그나마 좀 작년을 올해는 좀 넘어설 것 같긴 한데 순이익이 좀 걱정이네요. 매출액은 떨어지고요. 실적은 꺾임에 매출액이 일단 받쳐줘야지. 꺾이는 추세의 종목. 비중 10%짜리 종목이 아니고요. 비중이 1%짜리 종목이지 않을까. 200억짜리 200억이요. 어제 기준 286억입니다. 286억. 286억. 자, 유통 주식 수가 그나마 1,500만 주밖에 안 돼서 그렇지. 예, 동전주 수준이라고요. 실적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적당한 수익만 노리시고 나오십시오. 아셨죠? 이 종목 가지고 큰 돈을 벌 생각은 제발 접어두시고 생각하시는 게 단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만 먹고 나오세요. 한 2,000원 올라가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던가 하시길 바랍니다. 좀 이런 것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잠깐 살펴볼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3분기 실적 치니까 2011년 뉴스가 나오고요. 실적이라 검색하니까 2014년 2월 달에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네? 어떻게 하라고 200억짜리를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제가 좀 심한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목들이 그러네요. 영후통신 보겠습니다. 7319님 영후통신 4,820원에 25% 보겠습니다. 4,820원에 사셨는데요. 많이 밀렸어요. 그쵸?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겠죠? 이때쯤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이때시거나 아니면 그 전이거나, 제가 그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이 흐름 자체 구간에서는 이 박스 네모칸 선을 그은 구간에 대해서는 바닥 인식으로 돼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어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지수 급락에 따라서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영호통신은 그래도 시총이 좀 있나요? 네, 451억이네요. 451억입니다.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알고 자꾸 사시는 건가요? 시총을 이렇게 작은 거를. 네. 자, 실적 볼게요. 상반기까지 실적이 매출액이 작년 257억 했는데 올해 83억. 하반기 때 아무리 잘해도 작년치 넘을까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작년 22억인데 올해 현재 상반기 8억. 하반기 때 얘가 미치고 날뛰어도 작년치 못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그쵸? 제가 안 당하려면은 좀 수급 좀 있는 종목들 조금 그래도 조금 중형주 좀 보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5% 너무 작잖아요. 그 시가총액 자체도 좀 작고 아주 뼛속까지 아시는 종목이라면 네 매수할 수 있다 판단입니다. 근데 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도 아니고 자꾸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이네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이리브 왔어요. 매수가가 6,000원이에요. 1325님 30% 보겠습니다. 자, 6,000원이시면 최근에 좀 매수하셨겠죠? 자, 아이리버가 SK 모멘텀 좋단 말이에요. SK텔레콤 모멘텀 좋습니다. 다 받았잖아요. 1,000 얼마? 1,0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9,000원까지 6배가 올랐습니다. 그쵸? 이미 충분하게 모멘텀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뭐예요, 완전 이거는? 이때는 정리 들어간 거고, 이때부터 정리가 들어간 거고, 지금 빠졌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오를 거라 생각하고 매수라 약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급 포인트 약간 꼬인데 기타 법인 매수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수급 없는 종목이고요. 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 사항은 언제? 올해는 아니죠. 그렇죠? 흑자 전환 포인트 있다고요? 좀 더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아직은 살아났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판단이 안 되는 종목. 자, 시가총액 1,400억이 이게 얘 힘인가요? SK 힘이지. 그렇지 않나요? 비중을 6,000원에 30% 사셨어요. 이거 이전에 상담해드렸던 분 아닌가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 더 잡아드립니다. 이거 5,000원 이탈하면 매도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5,000원 이탈하면 뒤도 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몇 프로 됩니까? 20% 손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등 주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어떻게 빠르게 정리하시고 10%만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다 정리하시던가 30%를 넣을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 아셨죠?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뭐 제가 세게 말씀드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7921님 하나금융지주 매수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매수. 자, 뭐 매수하기에 참 좋은 자리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추세상으로도 여기 하단 포인트 라인이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 포인트 잡히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살펴봐도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흐름이. 그렇죠? 수급 포인트 근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게 기간 팔다가 어제 기간 매수 들어오고 외인은 아직은 사는 모습인데 오늘장 볼까요? 오늘장은 양매도 심하게 나가네요. 외인이 26만 주 매도 처리합니다. 자, 그간 매수했던 물량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리 들어가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일단 어떻게? 보류. 갈려다 말았어요. 누구 덕에? 외인 덕에 외인 친구들이 갈려다가 놀라버려서 못 갔어요. 이거 아직 아닙니다. 네. 아직 살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금융주주 말고 KB금융 어떻게 되고 있나요? KB금융 좀 버티고 있고 기업은행 차라리 기업은행을 사세요. 기업은행은 제가 좀 자세하게 합니다. 그나마 낫습니다. 네. 하나금융주주보다 낫습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은행이 오히려 상승을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기업은행 기관들의 매수 강하게 잘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 매도지만 기관이 잡아주고 있어요. 잘 잡아줍니다. 자, 오늘 뭐 외인이 팔고 외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모습이지만 또 많은 물량 기관 외인이 잡아주고 있네요. 자.
확실한 것은 썩 매력적이진 않는 그런 포인트지만 나쁘진 않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금융주주보다는 기업은행이 낫겠다. 은행주 사시려면 차라리 기업은행. 네. 좀 더 기관들의 매도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외인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정 사시려면 기업은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OCI 추가 매수 질문 주셨어요. 7449님 18만 5천원 30% 추가 매수 보겠습니다. OCI를 언제 사셔야 되냐면요. 진짜 시장에서 관심이 가져오면서 최소한 일주일 내내 OCI 관련 얘기들이 좀 돈다거나 아니면 시장 포인트에서 수급적인 매력도가 잡힌다거나 실적이 한번 나온 이후에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보인다거나 그때 좀 매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연말 4분기에는 항상 재고떨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 수급적으로는 정말 꼬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면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40%. 팔 수도 없어요. 당장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기다렸다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조금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가 나올지 저도 몰라요. 올해가 지난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그냥 때려잡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고 걔들이 엄청 싼 물량들을 공급해주고 있고 그 친구들이 좀 망해가는 모습 나와줘야 되거든요. 치킨 게임에 승자가 있어야 되는데 치킨 게임을 하는데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다. 그렇죠? 정부에서 돈 주니까. 자, 우리나라 주는데 얼마 주겠어요? 아직은 시기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OCI 가지고 쇼부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이동하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이건 놔두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셀바이오텍이 10배가 오른 종목이죠. 텐베거입니다. 텐베거. 매수하려 합니다. 6378님 보겠습니다. 자, 5,000원부터 해서 10배가 올랐어요. 2012년도부터 해서요. 엄청나죠? 11배까지 갔네요. 이거 지금 매수한다라. 자, 종목의 펀더멘탈 흥미, 종목이 변화가 있나요?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는 무조건 조정이 나옵니다. 이 조정폭을 좀 이용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이 안 나올 리는 없어요. 지금 대형주 보세요. SK하이닉스가 셀바이오텍보다 후진가요? 실적 측면에서, 성장성에서 조정 된통 나왔잖아요. 마찬가지 조정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요? 조만간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갈 거라고요. 이 꼭대기에서 사시려는 생각 좀 제발 버리십시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조정은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지금은 우승 구간이에요. 솔직하게 진짜 슈팅 구간입니다. 더 올라가도 금방 꺾일 거라고요. 올라가봤자 바로 꺾일 거라고요. 이렇게 꺾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꺾이든가. 대충 얼마부터 사야 돼요? 얼마부터 사야 됩니까? 한 46,000원, 7,000원? 이때쯤 오면 47,000원 아래나 46,000원쯤 오면은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구간대에서 이 종목을 산다라 돈이 정말 넘치셔서 로또가 된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기다리셨다가 살게요.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좀 참아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참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비아트론이네요. 자, 8844님 비아트론 12,500원에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볼게요. 12,500원에 50%. 자, 12,500원 사셨는데 종목이 밀렸어요. 이틀. 그쵸? 자, 12,500원짜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포인트네요. 자, 요 정도 포인트. 사셨어요. 좀 밀렸습니다. 이틀 동안 밀렸나요? 급등도 했고 밀리기도 했네요. 시장 대비한다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잘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아주 살아있어요. 뭐 오늘, 어제 밀린 거 오늘 다시 상승 주잖아요. 조금이나마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수급 측면 기업, 기관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 이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들도 좀 볼까요? 아니, 오늘장 볼까요? 오늘장 보니까 기관에 좀 파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약간 오늘은 좀 눈치 보긴 하고 있긴 한데 매도는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도 쪽이 어디였냐면 은행 쪽인데 최근에 은행 쪽 매수한 거 뭐 많긴 한데 오늘 매도하는 거 별로 안 나오고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거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네. 내일 순식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다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내일. 어디까지? 12,500원까지도 한 큐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대신 또 비중은 너무 크시네요. 비중이 너무 크세요.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50%는 조금은, 네, 뭐 제가 말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비중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고민을 좀 해봅시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10%씩만 매수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물론 재미는 없을 수가 있어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30%, 40%, 50%씩 담다가 전부 다 거의 다 손해를 보십니다. 그쵸? 오래 하신 분들 다 손해보잖아요. 결국 그렇게 따라하다가. 근데 10%씩 매수하시면 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네, 관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뭐, 수익은 15% 이하로 보통 먹고, 손절은 한 7% 정도 하면 쳐버리잖아요. 10%까지도 가긴 하는데, 빨리 손절 치고, 다른 종목 갈아타고, 야금야금 먹는 습관.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30%, 50%씩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가던 종목도 갑자기 횡령 떠가지고 거래 정지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가던 종목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만 조금만 어떻게 상황 보고 올라간다면 그때 조금 비중만 좀 줄여주세요.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아셨죠?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광동제약 8897님 9,600원이에요. 30% 매도 시점. 네. 잘 잡으셨어요. 매도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광동제약은 계속 실적이 좋아져요. 매년 좋아집니다. 올해 이 가격이요.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회사이거든요. 이 자리잖아요. 그쵸? 여기 자리잖아요. 지금 자리. 어떤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잖아요. 다 참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버티셔야 돼요. 전고점 뚫고 갑니다. 전고점 분명히 뚫고 가는 종목이에요. 잠깐만 참으시고 가져가시고. 제가 광동제약은 뭐라고요? 10,000원 아래에서는 그냥 담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000원 아래는 그냥 땡큐. 자, 시장 며칠 꺾이는 사이인데 얘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도로 올라갑니다. 좋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급 볼까요? 자, 수급도 기관들 다 잡아준다고요. 그렇게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안 버리는 종목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걱정 마시 가져가시고, 전 전고점 넘어갑니다. 얼마죠? 전고점? 최고고점? 11,400원 이상 갈 거예요. 11,000원까지만 1차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12,000원까지 보고 있긴 한데,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워낙에 좋아서. 3다수가 2017년까지입니다. 그 3다수 못 판다, 그런 얘기 어서 듣고서 막 게시판에 안 좋은 얘기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엉덩이를 그냥 차차차 때릴까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몇 년 남았는데. 그런 것 좀 현혹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건 2017년도에 가서 얘기하세요. 내년 2015년, 2016년, 2년도 더 남았습니다. 가져가십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1년도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103님 KG인시스 15,644원. 네, 10% 추가매수 할까요? 보겠습니다. 15,600원 정도 되세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물을 좀 타신 것 같아요. 자,
악재가 있었지만은 악재를 다 극복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큰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잘 치고 다시 올라가서 참 다행스러운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수급적인 포인트는 최근에 약간 좀 꼬였습니다. 네, 많이 꼬인 건 아니지만은 약간 조금은 살짝 짜증나는 정도. 하지만 투신권의 매수는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장도 보니까 좋은 수급이 잡혀주네요. 제가 볼 때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은 할게요. 네. 대신에요,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소리긴 한데. 가능 의견 드릴게요. 네, 가능하고요.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고, 연말까지도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음 카카오나 결제 시스템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대신에 너무 큰 수익은 기대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으로 한번 빠져나오시는 건 어떨까? 네. 비중은 10% 이상에 대해서, 20% 이상까지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20% 정도까지만 조금 고민해 보시고 매수해 보는 어떨까? 대신에 매수가 아래로 깨져버리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15,000원 정도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게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대륙재간 매수해야 될까요? 대륙재간이 부탄가스인가요? 맞나 모르겠네. 6559님 보겠습니다. 대륙재간. 이게 부탄가스, 그쵸? 그쵸. 안 터져요. 안 터져요, 맞네요. 네. 자, 대륙재간 올라갑니다. 오늘 또 뭐가 올랐습니까? 부스터도 올랐어요. 이쪽 관련주들. 뭐 때문에 오를까요? 약간 좀 테마성이긴 해요. 그쵸? 어쩔 수 없죠. 크게 밀렸죠. 많이 밀렸어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큰 그림을 봅시다. 그림은 정말 이렇게 보니까 자, 2011년도부터 흐름을 보니까 큰 그림에서의 얘는 지금의 어떤 자리? 바닥 자리입니다. 정말 큰 그림에서 보자면 상승 포인트에서 크게 봤을 때 자, 이 정도 포인트는 잡힐 것 같네요.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수급 포인트가 좀 있나요? 오늘장? 뭐 조금 있어요. 최근의 수급상은 보이진 않아요.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없는 종목인데 실적만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매수 사인 드릴게요. 영업이익이 뭐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나는 정도, 당기순이익도 늘어나는 정도. 3분기 실적 잠깐 나오는지 잠깐 체크해볼까요? 자, 2분기 상표 실적. 3분기가 더 좋죠, 사실. 3분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항상 3분기가 좋아요. 그러면 얘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사인 드릴게요. 대신에 부탁드릴 것은 막 갑자기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해 주십시오. 연말까지 봐도 될 것 같으니까요.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해드렸고요. 아시겠지만 종목 없습니다. 시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아왔다고 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다시 많이 오르긴 하지만 조금 더 추세를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을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31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4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